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이맘때면 2년 전 충북 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가 떠오릅니다. 당시 괴산댐 수위 조절 실패 논란까지 일 만큼 괴산군 지역에는 큰 피해가 발생해 현재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이런 논란의 배경에는 총각을 다투는 위급함에도 댐의 방류량을 변경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맹점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비로소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관련 절차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괴산댐의 방류량을 변경하기 위해서 하천법에 따라 모두 4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현장에서 방류량을 조정하겠다는 보고서를 올리면 상급 기관에서 이를 검토해 변경을 승인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2년 전 폭우 당시 괴산댐에선 오전 6시 반부터 낮 12시까지 이 같은 과정을 거쳐 9차례나 방류량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에만 소요된 시간이 무려 4시간 40분에 달합니다. 당시 괴산 일부 지역의 6시간 동안 강수량은 238mm. 괴산댐이 관련 절차에 묶여 신속한 방류량 변경을 하지 못하는 사이 수해를 키웠다는 게 피해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방류 승인 요청을 하는데 뭐 한 270, 80분이 걸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고가 안 일어나는 게 비정상입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관련 절차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수 용량이 적어 수위가 빠르게 올라가는 괴산댐은 이전처럼 방류량을 변경할 때마다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전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방류량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전에는 그런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절차상 뭐 받고 보내고 받고 보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 적기에 그 방류를 못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잖아요. 한편 괴산 지역 수해 주민들과 괴산댐 관리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댐 관리에 문제를 인정한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이 재판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도시 경관은 물론 주민 건강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선 지중화율이 시 군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용의 절반이 지자체 부담인데다 적자 운영에 허덕이고 있는 한국전력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옥천군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입니다. 전선 타발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뒤엉켜 있습니다. 미관상이 제일 안 좋잖아요. 위험하고. 여름에는 비 오고 그러면 막 뛰다니면 그 전선에 한번 내려왔던잖아요. 여기 작년에 한번 큰일 날 뻔했어 여기. 최근 전선 지중화 사업이 완료된 영동의 한 거리입니다. 도심이 몰라보게 산뜻해지면서 공사 과정에서 불만이 많았던 상인들도 지금은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는 이런 차 같은 것도 높은 차도 걸리는 게 없고 물건 받을 때도 또 우리가 이렇게 외관상으로 볼 때도 깨끗하고 좋아요. 도내 시군별로 전선 지중화율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지중화율은 10.16%로 전국 평균 17.65%에 한참 못 미치는데 그 가운데서도 도내 군단위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지중화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비용 절반을 지자체가 대하다 보니 재정이 열악한 곳은 사업에 나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도 적은 데다가 힘 있는 정치인이나 우리 고위공직자들이 적은 힘과 돈의 문제에 열세했기 때문에. 또 지난해 조 단위의 적자를 낸 한국전력도 매칭 사업비 마련에 애를 먹으면서 사업을 원하는 지역 중 일부를 선별하는 수준에서 공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쨌든 그런 부분 적자가 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되고 하다 보면은 그것도 축소 우려가 조금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한편 최근 국회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시와 군단위 지역 간 지중화 사업비 부담 비율을 다르게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청주시 율량동 신라타운 재개발 사업을 두고 업체와 인근 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율량 동아아파트 입주민들은 먼지와 소음 때문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재개발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청주시 율량동화 아파트 주민들이 시위를 벌입니다. 지난달부터 이 아파트 바로 옆 신라타운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아주 사람 죽겠어요. 미세먼지 때문에라고 시끄럽고 한 번 공사를 막 하면은 막 먼지가 막 집을 그 아파트로 막 날라오는. 공사가 시작된 이후 해당 업체의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해왔지만 답변은커녕 무시로 일관해왔다고 주장합니다. 저희 업체 측에서 저희한테 연락 온 적은 전혀 없고요.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마찬가지. 업체 측에서 아무런 반응이 하나도 없어요. 해당 업체 측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음벽은 물론 분진망까지 설치해 공사를 진행했지만 어느 정도의 먼지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할구청은 주민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해당 업체의 살수차 사용 등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소음하고 비산먼지 분진에 대해서 민원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충분히 조치를 한 다음에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지만 율량동화 아파트 입주민들은 업체 측이 직접 협의에 나설 때까지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지난달 고용 성적표가 나왔는데요. 충북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취업자 수와 고용률 그리고 실업률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지표가 모두 악화했습니다. 먼저 충북의 6월 중 취업자 수는 89만 명으로 남자가 51만 1,000명, 여자는 37만 9천 명입니다. 지난해 6월과 비교하면 2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굉장히 뼈아픈 부분인데요. 어디서 늘고 어디서 줄었는지 두 개씩만 보면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과 건설업에서 각각 9,000명, 3,000명 증가했습니다. 반면 도소매, 숙박음식점에서 무려 2만 명, 사회간접자본, 기타 서비스업에서 17,000명이나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고용률을 보시겠습니다. 충북은 통계 작성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전국 평균보다도 약간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과 비교하면 전국이 0.2%포인트 상승한 반면 충북은 거꾸로 2.6%포인트 뒷걸음질했습니다. 실업 부분을 살펴보면 충북의 6월 중 실업자는 3만 4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남자가 2만 4천 명으로 여자보다 2배 이상 많은데요. 지난해 6월과 비교하면 남자가 1만 5천 명이나 증가한 반면 여자는 4천 명 감소해 남녀 상황이 전혀 다른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률을 보면 전국 평균이 4%, 충북은 3.7%입니다. 충북이 좀 낮기는 한데 전년 동월 대비 상승폭이 충북이 훨씬 높다는 점, 이 부분을 무겁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지표도 있습니다.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 고용의 질이 개선된 부분입니다. 통계는 정책에 반영하라고 있는 것이겠죠. 팩트 더하기 조상우였습니다. 저희 CJB가 지역 현안의 올바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의원 초청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청주시의 도시공원 문제를 집중 논의했는데요. 지역 국회의원들도 역시 보다 현실성이 있는 대안이나 속 시원한 해법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구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도시공원 문제 해법으로 청주시가 제시한 민간개발 특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청주시는 나머지 70%의 공원은 지킨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한쪽이 무너지게 되면 나머지 생태계 전체가 교란이 됩니다. 공원 일부를 개발해 아파트를 공급하려는 구상 역시 인구 감소와 아파트 가격 하락 추세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수민 의원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오래전부터 문제 해결을 미루면서 불신을 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가 조금 더 그 시선을 확장시켜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와 수원시를 예로 들며 선별 매입 등의 해법도 제시했습니다. 그대로 공원으로 지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재원이 필요할 텐데 장기 지방채를 발행해서 매입해 나가는 방법이 효과적이고. 하지만 의원들은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와 보상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또 도시공원 문제 해결에 열쇠를 쥔
정치권과 중앙정부 차원의 해법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올해 상반기 청주공항 이용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올 상반기 150만 6천 명이 청주공항을 이용해 이용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15일 150만 명을 돌파한 것과 비교하면 43일이나 앞당겨진 셈입니다. 특히 노선 다변화 효과로 국제선 이용객 수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충주 탄금호의 국제조정 경기장이 폭염보다 뜨거운 열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아시아 선수권을 앞두고 국내외 선수들이 결전의 순간을 위한 담금질에 여념이 없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남한강의 거친 물살을 가르는 로잉보트. 폭염을 뚫고 5월을 젓는 선수들이 거친 숨을 몰아줍니다. 합동 훈련 캠프를 차린 한국과 베트남 조정 국가대표팀입니다. Khi mà đến đây thì tụi em được tập huấn với một cái cơ sở hạ tầng rất là đầy đủ và hiện đại và được tập trên một cái mặt nước rất là đẹp. 오는 10월 충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각국 선수단이 잇따라 전지 훈련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이어 일본이 입국을 서두르고 있고 유럽의 강호 스페인도 캠프 설치를 위해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는 세계 최고의 조정 경기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충주 아시아 조정 선수권 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연형 조정 경기장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대학 동아리 등 생활체육인들의 여름 훈련 장소로도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미 7천여 명의 조정 체험단이 방문했습니다. 축구나 농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활동이 많이 있는데 조정은 반드시 다 같이 움직여야 되고 호흡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협동심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충주시는 늘어나는 조정 수요에 맞춰 조정과 카약, 패들보트 등 시민들을 위한 수상 레저 시설도 증설할 방침입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충청북도가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데려다 키우는 주민에게 최대 20만 원의 입양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항목은 질병진단비,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미용비 등입니다. 희망하는 주민은 분양 확인서와 청구서, 영수증 등을 첨부해 시군에 신청하면 됩니다. 서청주 새마을금고가 초복을 앞두고 복대동 일대 6개 경로당을 찾아 사랑의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서청주 새마을금고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새마을금고 봉사대원 3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경로당 어르신들께 삼계탕과 다과 등을 제공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충주시 금능동의 건널목에서 서울을 출발해 제천으로 가던 누리로 열차에 50대 남성이 치여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열차 운행이 30분가량 지연됐으며 경찰은 기관사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린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충주에서는 무해마스터십 자원봉사자 발대식이 오후 2시 문화회관에서 있습니다. 증평에서는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7080 향수 공연이 오후 1시 30분 장뜰시장 다목적 광장에서 열립니다. 단양에서는 충북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가 오후 2시에 대명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은 오늘 흐리고 약한 비가 내리다가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밤까지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충주 27도 등 26도에서 28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겠고 주말인 모레는 흐리고 오후 한때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